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죠. 여야는 각자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 동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야 취재하고 있는 YTN 정치부 기자들이 국회 특별 스튜디오에서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박광열, 김경수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이 총선 본투표는 이제 6일 남았고 이 사전 투표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죠. 이 여야 선거전도 치열한데요. 이 총선 주요 이슈와 쟁점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첫 키워드부터 볼 텐데요. 이 선거 판세와 연관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50 플러스 알파에 달렸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50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까? 네, 전국 총선 지역구 254개 지역구 가운데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이른바 박빙 지역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언급한 숫자들입니다. 여야 대표가 유세 중에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여당은 55곳, 민주당은 50곳 이상을 박빙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자체 분석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판세 발언에 이어서 오늘 선대위 차원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4%포인트 이내로 각축을 벌이는 박빙 지역구가 모두 55곳이고 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곳, 인천, 경기 각각 인천, 경기 합쳐서 11곳, 그리고 충청권과 부울경이 각각 13곳, 강원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선방한다면 승리하고 무너지면 야권 200석이 현실화되며 개헌 저지선이 뚫릴 거라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 상황 간략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당의 50 플러스 알파 이야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지원 유세 중에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곳이 넘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는 49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박빙 지역에서 지면 또 과반 의석이 국민의힘에 넘어간다고 언급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0.73%포인트 차이로 나라의 운명이 갈렸다면서 지난 대선 결과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자체 판세 분석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야의 경합 지역이 50곳을 넘고 선거 막판에 각자의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면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을 하면 여야 모두 50곳 이상에서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전체 판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여당은 조심스레 90에서 100석 정도를 우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전망했죠.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논란 등 악재로 한때 80석대 초반 자체 관측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인다는 판단인데요. 오늘 선대위 브리핑에서도 이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이나 꼼수 증여, 막말 논란 등이 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추세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자면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보다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110곳 이상에서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최근에 민주당이 상승 국면을 맞았던 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상대로 위기를 강조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고물가 상황 등으로 국민이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그런 위기론 전략이 잘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선거일에 임박해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조사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를 해서 보도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이제 총선 오는 4월 10일 당일까지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건데 현재 판세가 실제 결과로도 이어질지 주목해 볼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총선 전반전
D-1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여야 모두 이 본투표에 앞서서 사전투표에 상당히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3,565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신분증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에서 맞는 경우가 잘 없었다며 찍으면 승리한다고 지지층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100% 수검표 도입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론 해소와 함께 이재명 조국 심판을 위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모든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투표 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 차원의 동력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자, 민주당도 좀 보자면 이 사전투표 동료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번에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한다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존 양상을 보면 40대, 50대 이하 유권자의 사전 투표율이 좀 더 높고 그 흐름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일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투표 참여가 곧 권력이라면서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오늘 유세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모레 사전 투표 꼭 참여하시고 남은 시간은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투표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합니다. 대전을 투표 장소로 고른 건 충청 지역이 민심의 잣대인 만큼 중원 지역을 공략해서 총선 승리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 거칠어지는 여야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 준비를 했는데요. 나배 대 일배라고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나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에 유튜브 방송으로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입니다. 나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류삼영 후보 경쟁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나배라는 단어는 나경원 후보 이름과 아베 전 일본 총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입니다. 나배가 일본어로는 냄비라는 뜻도 있어서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 지점을 좀 비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앞서 류삼영 후보 지지자가 냄비 관련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나배 표현이 여성 혐오성 발언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후보의 여성관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성상납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공천을 유지할 바엔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며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 사령탑의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는 분위기죠.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참한 걸 비판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자 비하성 발언인 이른바 이찍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야 모두 이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화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지만 정작 여야 대표들의 표현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런 표현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막말 총선을 여야 대표가 오히려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치권 전반의 움직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여당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수도권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서울 도봉에 이어 동대문, 강동, 송파 등을 거쳐 경기 남부 그러니까 수원과 오산까지 일정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선거 최대 변수로 꼽히는 수도권, 중도층 표심 잡기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상황도 보자면 이재명 대표 이틀째 이 부울경 지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부산과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방문했고 오늘도 부산과 울산 지역구를 찾아서 잇따라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영도 지역구를 시작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울산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찾습니다. 한편 제3지대 정당들도 오늘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는 광주광역시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고요. 개혁신당은 경기와 강원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거, 보육, 교육,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D-1 전날인 만큼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동료와 지지층 결집 여기에 주요 격전지 지원 유세까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